내 딸이 아니야. 걔는 그때 죽었어야 했다고. 모두 다 태웠어야 했는데. 수갑을 찬 채 법정에서 발악하는 괴물 엄마 고성이. 결국 그녀에게 징역 20년이라는 피해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재벌가 사모님 고성이는 쪽방촌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처지로 추락했습니다. 반면 그 권위적이던 박진석 회장은 지금 강원도 산골에서 계집사가 됐습니다. 야, 일렬종대. 어디서 꼬리를 흔들어? 임원들 대신 유기견 서열을 잡고 있는 박 회장의 기막힌 근황과 지역이 사남매의 아빠가 된 기적 같은 반전까지 지옥 끝에서 드디어 맞이한 진짜 화려한 날들.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이야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피고인 고성이를 징역 20년에 처한다. 법정에 울려 퍼지는 판사의 서늘한 목소리. 방청석에 앉아있던 영나와 은호의 어깨가 떨립니다. 죄목은 참혹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총 587억 원을 횡령했으며 자신의 성공을 위해 친딸인 은호를 허위로 사망 신고하여 세상에서 지워버린 비정함. 그리고 그 흔적을 인멸하기 위해 은호가 있던 보육원에 불을 질러 무고한 생명들까지 위협했던 그 악랄한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죠. 네. 내 딸이 아니야. 걔는 그때 죽었어야 했다고. 그때 모두 다 태웠어야 했는데. 수갑을 찬 성희의 입에서 나온 건 반성이 아닌 증거인멸에 실패했다는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은호를 보육원에 맡길 당시 건넸던 주민등록 앞뒤면 사본.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결국 그녀의 목덜미를 잡는 결정적 증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그녀의 몰락과 동시에 지옥 같던 병실에도 서광이 비칩니다. 사경을 헤매던 지역이 기적처럼 기증자를 만나 수술에 성공한 것이죠. 아기는 사라지고 생명은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비극은 끝이 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진짜 화려한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5년 후 별장의 계집사로 변신한 박진석 회장. 강원도 깊은 산골,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 자리 잡은 으리으리한 별장 마당. 평화롭기만 하던 이 산골에 난데없는 호통소리가 산맥을 타고 울려 퍼집니다. 야, 너희들. 일렬종대. 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꼬리를 흔들어? 밥 먹을 땐 서열순이다 알겠어? 한때 대한민국 경제계를 호령하며 임원들을 벌벌 떨게 했던 슈조이 그룹의 박진석 회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서슬 퍼런 호통을 듣고 있는 건 네로라 하는 엘리트 이사들이 아닙니다. 꼬질꼬질한 털을 휘날리며 꼬리를 살랑대는 유기견 10마리가 그 주인공이죠. 2번의 결혼, 그리고 2 아내에게 처절하게 기만당하고 배신당하며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렸던 그가 인생의 마지막 안식처로 선택한 건 의외로 사람보다 나은 충직한 개들이었습니다. 초코. 너 이 녀석 형님 밥 뺏어 먹으면 오늘 간식 없어. 어허. 이 녀석이.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 박진석이가 앞치마까지 둘러야겠냐? 진석은 이제 명품 넥타이 대신 목이 늘어난 티셔츠에 투박한 앞치마를 메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직접 닭가슴살을 삶고 고구마를 으깨며 강아지들의 수제 간식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죠. 아들 성재에게 그룹을 물려주고 뒷선으로 물러난 그는 이제 강아지들의 대소변을 치우고 털을 빗겨주는 계집사로서 제2의 인생을 삽니다. 가끔 거울을 보며 내가 참 많이 변했네라고 읊조리지만 그의 입가에는 과거엔 볼 수 없었던 진심 어린 미소가 번집니다. 진석은 강아지들에게 진지하게 훈계를 늘어놓습니다. 야, 인마. 너희들이 나보다 낫다. 밥 주면 꼬리만 흔들면 되지 등 뒤에서 칼 꽂힐 일 없지. 안 그래? 아이고 내 팔자야. 회의실에서 결제 서류 넘기던 손으로 이제 개껌이나 만들고 있으니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아. 투덜대면서도 진석의 손길은 정성스럽기만 합니다. 그때 저택 안에서 성재와 수빈의 아이 진석의 금쪽 같은 손주가 뛰어나옵니다. 할아버지, 초코 배고프대요. 손주의 한마디에 진석의 엄격했던 표정은 순식간에 무장해제됩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 배고프면 안 되지. 하며 허둥지둥 간식을 챙기는 진석.
무서운 회장님 포스로 강아지들에게 훈계를 늘어놓다가도 녀석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얼굴을 핥고 애교를 부리면 진석은 아이쿠 알았어. 알았다고. 체면 좀 살려줘. 하며 맥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강아지들과 함께 마당을 뒹굴며 껄껄 웃는 그의 모습은 화려한 회장실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진짜 사람 박진석의 모습이죠. 사랑에 배신당하고 상처 입었던 한 남자가 꼬리치는 강아지들과 천진난만한 손주 사이에서 비로소 찾은 이 평온한 일상. 이 기막힌 반전 근황을 보며 예상치 못한 웃음과 함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묘한 힐링을 느끼게 됩니다. 강원도 별장에서 강아지들과 씨름하는 박진석 회장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서울 본사의 슈조이 그룹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키를 잡은 박성재는 특유의 냉철함에 세련된 감각을 더해 슈조이를 패션을 넘어선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키워냈죠. 하지만 업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성재의 성공 뒤에는 슈조이의 진짜 엔진, 며느리 수빈이 있었다고요. 수빈은 삭막하기 그지없던 성재의 집안에 활기를 불어넣은 1등 공신이자 성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오빠, 이번 친환경 라인은 아버님 별장에 있는 강아지들 캐릭터로 가면 어떨까? 회장님의 친구들이라는 컨셉으로 말이야. 아버님 포스랑 댕댕이들 케미가 딱이잖아. 성재는 그런 수빈을 보며 감탄 섞인 미소를 짓습니다. 수빈아, 역시 당신이야. 아버지도 좋아하시겠는데? 당신 아니었으면 나 벌써 번아웃 왔을 거야. 고마워, 수빈아. 성재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빈은 짐짓까칠하게 대꾸합니다. 됐거든요. 고마우면 얼른 결제나 하세요. 아버님이 기다리시는 강아지 사료 이번 달 매출로 최고급 프리미엄으로 준비했으니까. 수빈은 시댁 식구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신세대 며느리이자 남편을 쥐락펴락하는 현명한 아내입니다. 그녀가 들어온 뒤로 성재의 저택은 더 이상 숨막히는 성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수빈의 활기찬 잔소리가 섞인 사람 냄새 풀풀 나는 진짜 가정으로 변한 거죠. 똑부러지는 수빈의 성격 덕분에 슈조이 그룹과 성재의 인생은 그늘 한 점 없이 밝은 에너지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삭막했던 재벌가에 떨어진 사랑의 비타민 수빈. 그녀가 있기에 슈조이의 앞날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든든합니다. 수빈이 사업을 키우는 동안 사경을 헤매다 기적처럼 살아난 지역은 또 다른 의미로 대기록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비혼주의자였던 그가 무려 4남매의 아빠가 된 사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한편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지역은 이제 AP그룹을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당당히 키워냈습니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은호의 손을 잡고 마지막을 준비했던 그 절박함은 이제 세상을 바꾸는 뜨거운 열정으로 승화된 것이죠. 하지만 대외적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지역의 진짜 커리어는 사실 매일 저녁 퇴근 후에 시작됩니다. 아빠! 현관문을 열자마자 지역을 덮치는 건 무려 4명의 아이들입니다. 비혼주의를 외치며 차갑게 벽을 쌓았던 그 지역이 은호와 결혼해 4남매의 아빠가 될 줄 과연 누가 알았을까요? 지역은 아이들을 한꺼번에 안아올리며 행복한 비명을 지릅니다. 아빠 왔다. 자, 첫째부터 넷째까지 차례대로 뽀뽀. 안 하면 오늘 간식 없다. 지역의 품에 대롱대롱 매달려 까르르 웃는 아이들. 은호는 거실 한편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세계적인 수석 디자이너로서 스케치를 이어갑니다. 여보, 오늘따라 아이들이 당신 닮아서 에너지가 더 넘치네. 나 오늘 해외 컬렉션 마감이라 집중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은호의 걱정 섞인 농담에 지역은 아이들을 번쩍 들쳐매고 늠름하게 대답합니다. 걱정 마, 은호야. 내가 오늘 얘들 다 데리고 마당에서 텐트 치고 캠핑할게. 당신은 당신 꿈에만 집중해. 우리 집 수석 디자이너님 뒷바라지는 이 지역 회장이 책임질 테니까. 지역은 은호의 어깨를 툭 치며 윙크를 보냅니다. 은호는 그런 지역의 든든한 모습에 다시금 펜을 쥐죠. 사실 지역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봅니다. 기적처럼 얻은 두 번째 심장이 힘차게 뛰는 소리를 느끼며 그는 매 순간 다짐합니다.
이 심장은 은호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세상이 내게 준 단 한 번의 기회라는 것을요. 지혁과 은호 두 사람이 함께 일구어낸 이 소란스럽고도 다이나믹한 일상이야말로 그들이 그토록 바랐던 진짜 화려한 날들입니다. 이들 젊은 부부가 빛날 때 지혁의 부모님 또한 인생 제2막의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비상하고 있었습니다. 지혁의 아버지 상철은 이제 시골 마을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경을 헤매던 아들 지혁의 심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지극정성으로 시작했던 요리가 의외의 재능을 발견하며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이죠. 딸 수빈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개설한 상철의 건강밥상 유튜브 채널은 어느덧 구독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심장 건강의 특효인 시골 보약 밥상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거 먹고 기적처럼 다시 일어났거든요. 상철의 진정성 담긴 영상은 시니어 세대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고 그는 이제 퇴직금 걱정 없는 스타 할아버지가 되어 활기찬 시골 생활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 곁에서 다정은 소외된 아이들에게 따뜻한 집밥을 차려주고 고민을 들어주는 꿈나무 쉼터의 원장님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것이죠. 정갈한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다정의 얼굴에는 예전에 볼 수 없던 생기가 돕니다. 여보, 나 오늘 아이들 숲 체험 인솔하러 가야 해요. 당신은 유튜브 촬영 끝나면 우리 아이들 먹일 특식 도시락 좀 챙겨줘요. 허허, 우리 마누라가 나보다 더 바쁘네. 알았어. 박 원장님, 내가 영양 듬뿍 담아서 준비해둘게. 평생 남편과 자식의 그림자로만 살았던 다정은 이제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상철과 다정 두 사람은 서로의 성취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응원하며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하고 화려한 황혼의 날들을 일구어가고 있습니다. 영란은 자신의 파란만장한 가정사를 모티브로 한 웹툰으로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녀는 이제 고성희의 딸이 아닌 작가 영라로 불립니다. 오빠, 나 다음 작품 영감 받으러 이번엔 스위스 가려고. 한 달 정도? 영란은 이제 거침없습니다. 홀로 배낭을 메고 전 세계를 누비며 작품 활동을 이어가죠. 경호업체 대표인 지화는 그런 영라를 위해 기꺼이 집안일을 자처합니다. 영라야, 넌 내 꿈만 생각하면 돼. 애들은 내가 경호원들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고 있을게. 대신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영상 통화 꼭 해라. 해외 오지에서 지환에게 전화를 거는 영라. 오빠, 여기 진짜 대박이야. 우리 다음 작품 영감이 막 떠올라. 지환은 양팔에 아이들을 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영라의 목소리에 세상을 다 얻은 듯 웃습니다. 영라는 그런 지환을 보며 깨닫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바람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거리요. 경호업체 대표로서 카리스마를 뿜어내다가도 아내의 꿈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전업 대디가 되어주는 지환. 두 사람의 사랑 방식은 조금 유별나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자유롭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며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시간. 상철의 시골집 마당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풍성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길게 놓인 나무 테이블 위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이 차려지고 그 주변으로는 그리웠던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박진석 회장의 강아지 10마리가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마당을 휘젓고 다닙니다. 그 뒤를 쫓으며 숨바꼭질을 하는 지혁과 은호의 네 남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시골 마을의 정적을 기분 좋게 깨웁니다. 상철은 오늘 아침 텃밭에서 갓 따온 싱싱한 채소들로 건강한 한상을 차려내고 성재와 지화는 앞치마를 두른 채 고기를 굽느라 연신 땀을 훔치면서도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자, 다들 앉으세요. 오늘 우리 가족 드디어 완전체로 모였네. 수빈의 활기차고 낭낭한 목소리가 신호탄이 되어 모두가 자리에 앉습니다. 가장 윗자리에 앉은 박진석 회장이 평소의 근엄함은 잠시 내려놓고 기분 좋게 잔을 들어 올립니다. 인생에는 여러 종류의 날들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서 앞이 안 보이는 날도 있고 끝이 없을 것 같은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날도 있지요. 하지만 그 모진 날들을 견뎌내고 이렇게 함께 마주 앉아 웃을 수 있는 오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화려한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하여. 모두의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정겨운 시골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왁자지껄한 대화 속에서 지역은 옆에 앉은 은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호에게만 들릴 듯한 낮은 목소리로 진심을 건넵니다. 은호야, 당신 덕분에 내 심장이 다시 뛸 수 있었어. 당신이 없었다면 난 이 기적 같은 풍경을 결코 보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은호는 지역의 손을 꼭 맞잡으며 그의 눈을 바라봅니다. 나도 고마워요, 선배. 우리 앞으로의 날들은 지금보다 더 화려하고 눈부실 거야. 당신 심장 소리가 이렇게 튼튼하니까. 두 사람의 시선이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과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를 챙기는 가족들에게 머뭅니다. 누군가는 통장의 숫자가 인생의 화려함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인생의 정점이라 말하죠. 하지만 이들은 오늘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화려한 날은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맞잡고 따뜻한 밥 한 끼에 온기를 나누는 이 평범하고도 소중한 오늘이라는 것을요. 어둠이 내려앉은 마당 위로 하나둘 별이 돋아나고 가족들의 웃음소리는 밤이 깊어가는 줄 모릅니다. 지난날의 아픔은 이제 거름이 되어 더 큰 행복의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두가 행복을 만끽하는 이 순간 17년의 세월이 흐른 뒤 출소한 고성이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녀의 비참한 마지막을 공개합니다. 그로부터 17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구치소. 60대가 된 고성이가 출소합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합니다. 교도관이 출소 서류를 건넵니다. 고성애 씨 출소하십니다. 고성이는 서류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섭니다. 아무도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나도, 우진도, 박진석도. 아무도. 고성이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외곽의 쪽방촌으로 향합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좁은 방. 이곳이 이제 그녀의 집입니다. 다음 날부터 고성이는 파출 청소 일을 시작합니다. 하루 8시간. 남의 집 화장실을 닦고 바닥을 닦습니다. 한때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던 그 손이 이제는 걸레를 쥐고 있습니다. 저녁 쪽방으로 돌아온 고성이는 컵라면을 끓입니다. TV를 켭니다. 뉴스에서 AP그룹 소식이 나옵니다. AP그룹이 글로벌 친환경 기업 1위에 선정됐습니다. 이지혁 회장은 UN 환경대사로도 위촉됐는데요. 화면에 지혁이 나옵니다.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입니다. 옆에는 은호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혁을 빼닮은 사남매 아이들이 보입니다. 세간의 축복을 한 몸에 받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고성이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지혁이 행복해 보입니다. 이어서 성재가 나옵니다. 수빈과 함께 웃고 있습니다. 박성재 대표는 헬스앤스타일 그룹을 건강과 패션을 결합한 웰리스 패션 그룹으로 성장시키며 부인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진석도 보입니다.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는 모습입니다. 박진석 전 회장은 은퇴 후 유튜브 채널 박 회장의 댕댕이 일기로 구독자 200만을 돌파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고성희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다 망쳤구나. 그녀는 TV를 끕니다. 컵라면을 후루룩 먹습니다. 차갑고 외로운 방.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의 끝입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립니다. 고성이는 창문을 바라봅니다. 비가 내립니다. 그녀의 눈물처럼. 고성이는 작은 거울을 봅니다. 백발의 늙은 여자가 비칩니다. 한때 아름답다고 칭찬받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26년. 거짓으로 산 26년의 대가가 이거구나. 고성이는 거울을 내려놓고 좁은 방 한 구석에 몸을 웅크립니다. 차갑습니다. 외롭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고성이는 80세의 쪽방에서 외롭게 숨을 거둡니다. 옆방 주민이 냄새를 맡고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장례식은 없었습니다. 조문객도 없었습니다.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공동묘지에 묻힙니다. 비석에는 이름만 새겨집니다. 고성이. 그녀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참 긴 여행이었습니다. 고성희의 서슬 퍼런 욕망에 함께 분노했고 지역과 은호의 위태로운 사랑에 함께 숨죽였던 시간들. 드라마는 오늘로 마침표를 찍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선명합니다. 진짜 화려한 날은 언제인가? 그건 화려한 왕관을 쓴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갓 지은 밥 한 끼에 온기를 나누는 평범한 오늘. 그 당연한 하루가 사실은 가장 큰 기적이었음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드라마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눈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와 함께 이 길을 완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제게는 가장 화려한 응원이었습니다. 영상을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른 진심 어린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